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봉신의 여론 진검승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예. 뭐 오늘 바쁘시지 않으면 그냥 계속 오래 하셔도 됩니다. 가셔야 됩니까 예. 어디? 예. 아니 근데 그 원래는요 예.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어디 조앤 C&I 부대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회사 하나 찾으셨어요? 예. 메타보이스 대표, 조원 C&I 부대표. 예. 같이 하세요? 예. 그럼 회사를 두 개 하시는 거예요? 뭐 다 제 건 아니죠. 아니, 메타보이스는 대표하시고. 예. 조원 C&I 부대표입니다. 예. 굉장히 좀 수입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김봉신 대표님은 워낙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정확하고 그렇게 짚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봉신의 여론 진검승부 이 코너명 마음에 드십니까? 예. 딱 좋은데요. 딱 좋아요. 어떤 걸 진검승부 하실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 배야 되는데 진검 들으면. 예. 자, 하여튼 뭐 오늘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거죠. 저 윤석열 대통령 예. 여론조사 이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료 화면 있으면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 예, 갤럽의 결과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갤럽이 이제 금요일 오늘 아직 안 오전 나왔죠? 10시입니다. 10시. 아직 안 나왔는데 네네네. 예, 지난 두 번의 조사는 32 긍정률이 32 횡보를 했는데 네. 예, 부정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까지 네. 예, 그 직전 그러니까 7월 2주서부터 3주 사이에 7% 포인트 부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군요. 예. 긍정은 32% 그대로 돼 있는데 예. 부정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긍정은 하여튼 그대로 예. 있는데 부정이 더 늘어났다라는 그렇죠. 것은 긍정률로만 따져도 사실은 지금 당선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 대선 득표율을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38 정도 나오거든요. 37.43이니까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77.08, 득표율이 48.56. 네. 그래서 이제 37.43이니까 갤럽식으로 따지면 37 내지는 8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인데 지금 이게 딱 오차범위에 이제 걸치는 수준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보다 낮은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 중요한 긍정 원인이네요. 평가. 득표율보다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이다 예. 이거죠. 이게 빠졌는데 2개월 만에 이렇게 네. 확 빠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정부 또 여당에 대해서 어떤 좀 경고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왜 빠졌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갤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오픈으로 있죠, 좀.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사 문제다라는 게 24%, 또 경제 민생 살피지 않는다 10%, 이렇게 이제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제 경험에는 이제 자질 부족하고 무능하다, 독단적, 일방적이다, 소통이 미흡하다, 태도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태도도 안 좋고 그런데 대통령의 뭐 태도, 애티튜드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경제 민생이 상당히 이제 두 자릿수로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인사를 누구를 쓰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쓰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써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체 이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런 말씀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를 잘 쓰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를 잘 쓰고 있는 건지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나서서 어떤 지금 민생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가 폭등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있었고 해서 지금 뭐 자산가치 폭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경기 침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제 무너질 텐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지금 네. 부정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에 네.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20대에서 부정이 12%포인트 많아졌고요. 30대에서는 18%포인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현장에 직결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렇죠. 완전. 예. 7월 2주에서 3주 갈 때.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거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영끌 그 B2족에 대해서 일부 좀 뭐라 그럴까
탕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 구제책이 나온다 뭐 이런 소식이 있으면 사실은 영끌 비투가 뭐 20대, 30대, 40대 고르게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네네네. 모럴 해저드를 걱정하는 그런 흐름인지 여기서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 이렇게까지 많아졌다는 건 30대에서 18%포인트 많아졌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거야, 그래서 엄청난 거야. 예, 예. 그리고 이제 TK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50%가 안 무너졌었거든요. 네네네. TK에서 50이 무너졌습니다. 부정이 50 나왔거든요. 와. 7월 3주에. 그래서 이제 오늘 7월 4주 발표 날이 오늘인데 오늘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횡보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30% 선을 하향 돌파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긍정률이 떨어지는 거는 빠지는 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민심이 이제 죽겠다라는 비명 소리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국민이 살기 좋아야 긍정도 이제 높아질 거고. 당연하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수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정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국갤럽이 정치 관심을 물어서 관심이 있다, 뭐 어느 정도 있다,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없다는 사람들 중에서 네. 아니 긍정이 11%포인트 빠지고 부정이 19%포인트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부정 쪽으로 막 쏠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중도 성향자 그리고 평상시에 사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 드라마나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이제 부정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민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1주에서 2주 갈 때는 이게 전업주부에서도 긍정률이 11%포인트 빠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전업주부라는 거는 집에서 예, 뭐 가사를 돌보고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서도 긍정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즉 그러니까 중도에서 빠지고 보수에서 빠지고 전업주부에서 빠지고 이제는 관심 없는 사람한테서 빠지고 해서 다 빠지네? 계속해서 다 빠지고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예. 다 빠져.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국민들만을 보겠다. 여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여론조사 그런데- 일비하지 그쵸. 않겠다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에 묻어 있는 국민들의 어떤 국민 민심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는 MB 때보다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때 미국산 세우고 네, 한 달 더 봐야 되는데요. 아. 한 달을 더 봐야 되는데 MB 때는 그게 소고기 문제 터졌을 때 그게 한미 FTA 문제였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미 FTA 문제가 이제 당선자 시절서부터 이제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이게 소고기 문제 막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총선 때 내부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분기 지나고 20% 초반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다시 일부 회복이 됐었는데 지금 그렇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부정적이죠. 좀 우려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총질 얘기는 어떻게 반영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뭐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한테 개인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당 당내 문제가 이게 별로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당 대표를 그렇게 이제 아웃시키는 과정도 보면은 여론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게 이제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약간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네. 이게 굉장히 잘된 일이다라는 것, 그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쪽으로 막 쏠리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 뭐 그렇게 어느 일방을 이렇게 편든다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게 뭐 격려 차원에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좋게 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발표하는 거에 또 그게 묻어나겠죠. 또 오늘 발표하는 거에서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도 네.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갤럽이 화수목 조사거든요. 화수목. 예. 화수목 조사면 자이언트 스텝이 수요일 밤에 발표된 거니까 일부 그 영향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공포감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MBS가 어제 발표하지 않았어요? MBS 발표했는데 횡보했죠. 33에 34니까. 근데 MBS가 이제 2주 텀이기 때문에 갤럽은 2주 1주 텀이고요. 그래서 그쪽이 정밀하게 비교 이제 차원이 좀 다르겠군요. 예, 약간 좀 다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이제 횡보했다, 보합세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죠. 월화수 조사입니다, MBS. 월화수 조사에서 횡보했다. 그러면 화수목 조사를 하는 갤럽 거를
봐야 이번 주 이제 흐름을 정확하게 정확히.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같습니까? 반전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게 반전 카드가 있냐 없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올라 예. 이걸 헤쳐나갈 수 예, 있느냐 예. 윤석열 정권이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냥 신경 안 써 예, 가는 거냐 이게. 악재가 많거든요. 악재가 많고 네. 이게 그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서 찾을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태도의 문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퍼포먼스로 가져올 것인지인데 경제적인 퍼포먼스를 가져오기 힘든 국면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정 정책을 활발하게 펴지는 않겠다, 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확장 이제, 정책도 아니라 예, 예. 긴축이에요 계속해서. 그 얘기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에서 가져오는 그 효능감을 국민께 드리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상승 반전의 어떤 그 모멘텀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인사 나오니까 인사 문제에서 확 열든가 뭐 DJ가 완전히 중립적이고 그렇죠. 테크노크라스를 어떻게 이제 데려오는지 그래서 그 정치색을 얼마나 이제 탈각시켜서 가져가고 그 인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졌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네.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또 어떤 메시지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승부할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북 관계도 지금 대결로 치닫고 있고 하여튼 그렇죠. 사방이 그냥 총체적인 난맥상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난 대통령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통령 예, 예. 중심 제국가에서 예, 이 예. 캐릭터가 안 바뀌니까 예. 참모들도 안 바뀌는 것이고 예. 다 그냥 고하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대통령 학도 있잖아요. 실제로 예. 대통령 퍼스널리티를 연구하는 학.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그런 건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 없죠. 그거. 이게 그러니까 저 긍부정 평가위에서 긍정 네. 평가위에서 이게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소통을 네. 잘한다가 한 7%, 이게 지난번에는 10%니까 두 자릿수에 살짝 걸쳤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관과 떨어졌죠. 소신이 예. 있다 7%,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네. 경험과 자질 부족, 뭐 무능하다, 독단적, 일방적이다, 소통이 없다, 직무 태도가 좋지가 않다. 직분 소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일부 나왔었지 합치면 몇 퍼센트나 않겠습니까? 돼요? 그게 합치면. 이게 합치면은 23%니까 높네. 태도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게 또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은 사실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 진보네 보수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간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내미는 청구서에 굳이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인물을 뭐 뽑아 쓴다든지. 글쎄 말이야. 너무나 예, 좋은 그쵸. 조건이지. 좋은 조건이죠. 근데 안 정책을 해, 펼친다든지 그건. 했을 때 뭐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굉장히 어. 파격적인 행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대단히 그 새롭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퍼스널리티 측면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이 전혀 드는데, 거꾸로 하고 있대. 지금은 조금 자기 아는 사람 예. 대통령실에 넣어놓고 말이죠. 예, 그런 그래서 식으로. 그런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 나중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그 오히려 권위주의를 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해. 아직은 그게 이제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권순동 그 문제된 거 그것도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오케이 했잖아요. 재신임 해버렸어요. 예. 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예. 당내에서도 뭐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도 예. 다시 아니 난 널 믿어 그래 버린 거예요. 이게. 예. 고생했어 그러니까. 간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이제 나와야 더 비교 수치가 되겠지만은 예. 뭔가 하여튼 반전 카드는 쉽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의 경제생활, 민생생활.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코로나 대응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국민들이 있다. 요거 여론조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대표님? 예. 예. KBC 광주방송 유파이 예. 뉴스가 이제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네. 의해서 나왔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역인 것 같아요. 방역인데 그게 이제 56.3.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이제 30.9로 격차가 상당합니다. 25.4% 포인트 격차가 났으니까 네네네. 문재인 정부가 방역은 잘했다. 요 얘기인데요. 네.
예, 대응을 잘했다. 요거 같습니다. 대응은 잘했다. 예, 예. 오차범위를 확 이게 정치 훌쩍 영역에서 뛰어넘은 거죠? 평가하는 거하고 진영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나 국민들이 평가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지금. 예, 예, 예. 그럼 안철수 의원이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평가를 과학 방향이라고 안 예, 그랬잖아요. 예. 과학 방역.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 영역에서 방역 문제를 바라보는 거랑 국민들이 자기의 건강과 생명에 입각해서 예, 예. 방향을 바라보는 여론에서 다른 것 같아서 제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방역과 네.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엮여 있어서 네네네.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 대응과 관련해서 무엇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응답하는지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평가가 끝나지는 않은 거죠. 근데 과학 방역의 실체는 사실은 자율 방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야. 예. 근데 자율 방역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결론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데 이제 자율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율적인 게 괜찮냐고 하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그 영역을 정확히 예. 갈라야겠죠. 어디까지가 맞습니다. 자율이고 어디까지가 국가 통제가 그러게요. 들어가는지. 예, 예. 그 영역이 불분명하니까 이게 지금 예, 예. 비판을 받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예,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네. 굉장히 좀 지금 불안감도 약간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예. 하여튼간에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이게 방역이라는 게 저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안 좋다고 보는데 예, 예. 그러나 하여튼 그 정치 영역과 비교했을 때 그 여론조사는 예,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 방역이 더 잘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덕에 이제 2020년 그 총선 시기에 네. 이 방역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가 잘 막아줬다라는 것 때문에 여당이 좀 수혜를 받는데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방역도 잘해야 되고 경제 활성화도 성공해야 되는 그 중대한 임무 두 개를 맡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예. 중요하긴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 예, 예. 지금 사실 이것도 위기, 이것도 위기, 위기네. 저것도 위기, 다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 방역 관련 문제로 거의 매일 회의를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반영됐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임기 끝날 때까지 아마 회의한 걸로 알고 예, 예. 있어요. 그 대통령이 그건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방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에서 비상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통령까지 보고되고. 근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율적으로 그렇죠. 해라 그러는 게 예. 상당히 무책임하게 대통령은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어제 나온 MBS 조사에서는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가 65,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심각하다. 음, 예, 코로나가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가 45니까 반반입니다. 사실은 아, 잘잘못은 그래요? 반반. 네, 아. 자율 방역이 좋으냐, 정부 주도가 좋으냐라고 했을 땐 자율이 좋다가 55. 예. 정부 주도가 41이니까 네. 자율에 약간 더 좀 사람들은 조금 더 좀 자신 있다 그런 예, 의견인가 보죠, 가고 그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 방역이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부 주도 방역과 지금 이번 정부의 정부 주도 방역이 예, 사실 같다고 볼 수 없을 텐데 그렇죠. 여튼간에 정부 주도 방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과연 좋을까에 대한 미심쩍어하는 것도 좀 일부 있어서 아. 자율 방역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켜봐야겠군요. 예, 예, 지켜봐야 될 내용이죠. 네. 요 관련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혹시? 뭐, 예, 예, 예. 댓글창 잠깐 볼까요? 채팅방. 이선자님이 과학 방역인가 무능 방역인죠. 하여튼 뭐 고물가로 너무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 때 더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댓글 올려주신 분들 네, 있고요. 너무 답답하다. 이 정부 어찌하려고 할지 겨우이님이 좀 지켜보다가 아니면 촛불 들어야죠. 보라님이 민생 없는 정책, 국민 없는 정책이다. 서연아님은 난 이해가 안 가. 윤석열 정부 방역 정책. 그런 얘기들을 들어오신 분들이 채팅방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이건 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같은데요. 사형제 존폐 문제입니다. 예, 예. 네, 이건 10명 중에 7명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예. 갤럽이 꾸준히 조사하는데 사형 갤럽에서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폐지를 하지는 않는데 잠정적으로 이제 사실상 폐지 국가였지 않겠습니까? 네, 꾸준히. 네, 네. 그런데 이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네. 사형을 유지해라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 느낌에선 집행을 해라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10명 중 7명이고요. 완전히 폐지는 23% 정도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거를
사형제를 부활해서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국제적인 환경인데 이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사형제 맞아. 부활하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마 제 느낌상 그때 경선이었나? 그때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는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유보적인 주장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예,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 발언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인기가 올라갔죠. 이거 올라갔죠. 예. 사형을 집행하자, 단호하게 집행을 네. 하자라는 게 네. 그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네. 그 흉악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하면 가서 사람들 막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만히 두지 말자라는 네. 사형제가 있어야 그래도 막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하죠. 자, 이 지금 사형제 폐지 문제하고 사형제 유지 문제 한번 의견을 좀 주셨으면 많이 좋겠어요.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형 집행 근데 좀 뭐랄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집권당의 공약으로도 나오기도 예. 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너무 그 흉악 범죄가 네. 그게 실제로 그런 얘기도 뭐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뭐 차라리 감방에 가서 음. 살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지 않으니 거기서 그냥 평생 먹고 살겠다. 뭐 이런 류로 흉악 범죄자를 오히려 무의도식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느냐. 그 사형제 폐지라는 게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아동 범죄라든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막 그 여론이 들끓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때마다 그게 이슈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게 사회 환경이 여기서 보시면은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과거에는 네. 사회 환경 원인도 컸다라는 건데 지금은 개인 성향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뭐 드라마라 개인 이런 성향. 예, 아무래도 뭐 그 드라마라든지 이제 콘텐츠를 보면 네. 그 개인의 어떤 심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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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시키고 그래서 네.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네, 여론들이 네, 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요? 가톨릭 그 누굽니까? 여기 교황님도 뭐 안 될 걸요. 국제적으로는 지금 뭐,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불편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가톨릭계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사형 집행하는 거는 굉장한 저항감에 시달릴 겁니다. 예. 저희 채팅방에도 사형제 찬성하는 분들이 꽤 많네요. 꽤 많죠. 엄청 예. 많죠. 그러네요. 예, 예. 다들 그냥 사형제 찬성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예, 예. 계시네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런 여론 저희가 알아본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예. 마지막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여러분 많으실 것 같은데 경찰국 신설 문제. 예. 이것도 여론조사했는데 이렇게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예. 이게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약간 네. 이 정도 여론이 나오면 네. 정부에서 막 이거를 드라이브로 세게 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론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에서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적절하다. 경찰국 신설이 적절하다는 32입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다가 56이니까 굉장히 과반이죠. 차이가 크네요, 이게 예, 상당히. 전국 지표 조사 MBS에서 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워딩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다는 수사권 확대로 강력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둘 중에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적절하지 않다가 더 많은 거죠. 중립성을 지켜라. 독립성 훼손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건데요. 네. 이게 연령대로 보면 20, 30, 40대, 50대까지는 과반. 특히 이제 30, 40대 50대에서는 60% 이상이니까 10명 중 6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적절하다가 과반인 연령대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연령대. 그러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 그런 유권자 분들도 사실 70세 이상에서도 모르겠다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다 응답이 과반은 또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쏠림 현상이 이 적절하지 않다 쪽으로 더 많거든요.
요걸 또 보시면 민주 지지자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가 79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10명 중 8명은 적절하지 않다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밖에 안 나와요. 51.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훨씬 많이 쏠려 있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좀 지지해 줄 만한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아니다, 조금 보류하는 응답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많다라는 거죠.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73%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중도도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9가 적절하지 않다. 근데 보수 성향자 중 적절하다는 43, 적절하지 않다가 44 대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가 여론으로서 뒷받침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우리 뭐 행안부 장관께서도 뭐 쿠데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도 될지는 한번 여론을 점검해 보셔야 될 그런 이슈다. 이런 데이터를 예. 볼 거 아니에요? 안 보나요? 보시겠죠. 근데 여론조사 예.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다 여론조사 했거든, 다. 그렇죠. 그죠? 뭐 정책하기 많이 전에 했죠. 꽉 여론조사 한 다음에 많이 그걸 여론조사. 반영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어, 내려오면 그냥 하는 것 같아, 뭐, 완전히. 뭐 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이제 MBS 요 설문 문항은 제가 봤더니 괜찮게 만들고 잘 조사한 것 같아요. 설계를요? 예, 설문 설계를. 그래서 요 결과를 좀 참조해서 지금 여론은 좀 이렇다라는 게 좀 뭐랄까 정부 당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그러나 생각이 이제 지금 뭐 예, 예. 이미 시행령 통과시켰고요. 예, 예. 그리고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이 워딩을 날렸기 때문에 참 예, 예. 이게 그리고 이제 뭐 형사처벌하겠다고 행안부 장관이 얘기를 예, 하고 예.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대강 대치할 이슈는 아니다. 아닌데. 이렇게 해서 뭐 국정 긍정 평가에 도움이 된다거나 보이지는 않고요. 네. 저는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MB 정부 시절에는 특임장관실이라고 있어서 정무적인 맞아요. 현안을 아예 그냥 별도로 담당을 하는 그런 중앙 부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네. 뭐 김한길 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해준다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지금 내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악재만 있네, 악재만. 네, 악재만 남아 있는 거.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뭐 행안부 장관 탄핵감이 아니냐, 뭐 경찰국 신설 반대, 다 그런 의원들이 지금 채팅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지하는 당을 떠나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오늘 김봉신 대표님 조금 바쁘신 것 같아요. 내가 더 말씀을 못 나누겠어. 어디 가셔야 될 모양?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비즈니스 미팅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정된 시간보다 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조금 여유 있게 오세요. 저 박상병 박사가 좀 약간 좀 길게 하세요. 항상.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인데 예. 간단하게 말씀 나누시고 그다음에 정리하시죠. 뭐. 첫 시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시간이 약간 그 갤럽 조사가 발표된 10시 글쎄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그거 갤럽은 미리 안 줘요?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약간 거의 아는 아쉬운데. 사람 없어요? 대표 아니, 몰라? 안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럼 10시로 옮길까요? 아니 꼭 그건 아니고. 예. 나중에 말씀 나누시죠. 네, 하여튼 다음 주에도 예. 또 이렇게 정확하고 예. 그리고 설득력 있는 분석, 과학적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7월 29일 잠깐만 대표님 앉아 계시면 7월 29일 금요일 날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런칭한 지 이제 꼭 일주일째, 5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요.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기대에 차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부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또 개선해 나갈 부분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만나겠습니다. 코너마다 이렇게 오늘도 김봉신 대표님 와서 소개해 주셨는데 코너마다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자체 평가도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롭게 다가가는 뉴스 코멘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날씨도 덥습니다. 좀 오후엔 좀 쉬시고 또 주말도 좀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힘차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